사진이 잘 나오는 신랑 신부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보면 웨딩 촬영 당일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 카메라 앞에 서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매번 촬영을 하긴 하지만 제가 카메라 앞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때 가장 좋은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하셨던, 저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카메라 앞에 서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자체를 안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안 가질 수 있냐? 오히려 나는 정말 너무 잘해, 난 카메라 앞에 서면 나 진짜 너무 완전 모델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인드 세팅을 한번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촬영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내가 못해, 잘 나오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촬영을 하면 그 표정이 사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결과물을 보시고 나서 거봐, 내가 앞에 서면 잘 못한다라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오히려 난 진짜 멋있어, 나는 완전 잘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촬영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 가져가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찍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요거는 사실 앞에 거는 좀 표정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좀 포징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제가 나 완전 잘해 라고 했다고 해서 막 포즈를 너무 막 오버해서 잡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을 빼고 귀찮아하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포즈를 할 때 내가 완전 정말 멋있게 할 거야 이런 느낌보다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포즈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랑 신부가 자주 하는 포즈 실수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촬영할 때 꼭 잡아드리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랑 신부님의 포즈의 기본인데 저는 포지션입니다. 요즘에 신부님들이 셀카 촬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내 얼굴이 더 예쁘게 나오는지를 대부분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단적인 예가, 셀카 찍을 때 어느 쪽으로 촬영하시면 더 잘 나오시나요? 해서 왼쪽이 더 잘 나옵니다, 오른쪽이 더 잘 나옵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신부님이 잘 나오는 베이스로 일단 포지션을 신부님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신랑님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 왼쪽이 좀 잘 나와요 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서고, 신랑님이 여기 서면 신부님이 자연스럽게 왼쪽 얼굴 위주로 촬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신랑 신부님 위치를 잡을 때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정하는데, 앞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항상 반 스텝 정도는 신랑님이 앞에 나와 주시면 신부님이 조금 더 얼굴 잡고 날씬하게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신랑님 어깨 뒤편에 신부님 어깨가 갈 수 있는 포지션이 기본적인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촬영에 따라서 신부님이 더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신랑님이 더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런 위치를 잡고 시작을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부님 부케 잡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게 부케라고 하면 부케 그립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정면에서 지금 카메라로 볼 때도 별로 예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 모양은 이렇게 잡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손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꺾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신부님 꺾으세요 라고 하면 신부님들이 또 이렇게 꺾으시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부케는 정면에 똑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 눕혀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랑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신부님들 부케 잡으세요 하는 느낌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얼굴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팁이 있나요? 앞에 포즈랑 조금 비슷해요. 얼굴에 힘을 좀 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잡고 진행을 하는데, 신부님이 환하게 웃고 진행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님이 좀 약간 분위기 있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하게 웃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그냥 웃으세요 하면은 웃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면 이렇게 아래 치아가 좀 많이 보이거든.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오히려 진짜 소리 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 앞쪽 치아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할 때 소리가 녹음되지 않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웃으면 실제로 그것과 좀 더 유사한 표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신랑 신부님 보고 웃으면서 촬영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웃는 것 자체가 또 두 분이 실제로 좀 웃긴 포인트기는 하거든요. 그런 사이에 좀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힘을 좀 빼는 포즈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꼭 다물고 촬영하는 것보다는 약간 띄우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띄우라는 게 아니라 입술 사이에 뭔가 종이 한 장이 들어갈 듯 말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정도로 그냥
툭 그냥 입술을 약간 떼고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신랑님 키가 신부님보다 작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차이 날 정도로 큰 경우는 어떻게 포즈를 맞추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뭐 서서 찍는 기본 컷들은 저희가 촬영을 하겠지만 그런 키 차이가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앉거나 그런 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가 티가 덜 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신랑님은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신부님은 서 있는 포즈라던가, 신부님은 앉았는데 신랑님은 서 있는 포즈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거를 조금 커버할 수 있다. 아니면 두 분이 아예 같이 앉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신랑님 키가 엄청 큰데 신부님은 좀 아담한 스타일이시다 하시면 그 키를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 키를 인정하고 가는 촬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발 아래 아예 큰 뭔가 소품적인 단상이라던가 뭐 박스 같은 거를 깔아서 키 차이 나는데 신랑님이 신부님 좀 귀여워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가져가시면 어차피 그 사진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좀 귀엽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 스튜디오 작가님 지시만 따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사전에 포즈 연습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인 건 작가님 지시를 따르시면 좋죠. 우리가 셀프로 촬영을 하더라도 뭔가 찍고 나면 이거 조금 더 내가 앞에 가서 찍을 거, 이거 조금 더 내가 붙어서 찍을 걸 이라고 하시는데 작가님은 정면에서 그런 것들을 봐주는 역할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실제로 나는 완전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 자꾸 더 붙으라 그러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결과물 보면 생각보다 두 분이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 않거든요. 작가님 붙어 달라고 하면은 진짜 이 정도 붙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까이 좀 붙어서 촬영하시면은 좋다. 그리고 사전에 포즈 연습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튜브 보고 뭔가 포즈를 내가 모델처럼 따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인생 네컷이라던가 셀프 촬영이라던가 두 분의 모습을 리뷰하면서 촬영하실 수 있는 촬영을 좀 웨딩 촬영 전에 하시면은 실촬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 중간에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촬영 중간엔 사실 긴장을 한지 안 한지조차 모르게 지나가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촬영 시작인데요. 그때 제일 긴장이 되겠죠. 너무 정적으로 굳어서 촬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똑같이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서 촬영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상체만 움직이는 것보다 발을 좀 이렇게 아장아장 떼듯이 그냥 무게 균형을 좌우로 좀 옮겨주시면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좀 편안한 포즈의 느낌이라던가 두 분의 실제로 긴장이 좀 풀리는 표정 같은 거 촬영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촬영하니까 훨씬 더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연습, 그리고 두 분이 좀 떨어졌다 붙었다 뭐 이런 어깨로 좀 문질러주는 이런 느낌들을 좀 연출을 한번 해주시면 실제로 결과물 받으시는데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결과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 신랑 신부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두 분이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함께 사진을 찍으셨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연출해드리는 포즈 외에도 두 분이 그냥 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엄청 자주 많이 같이 찍어 보신 분들입니다. 사람마다 저희가 똑같이 웨딩 커플을 수십, 수백, 수만, 수천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도 두 분의 신체적인 특성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평소에 얼마나 케미 있게 촬영을 하셨는지 따라서 두 분만 할 수 있는 포즈라던가 두 분한테 어울리는 포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촬영했던 신부님 중에서 신랑님 배가 좀 이렇게 볼록한 신랑님이셨는데 신랑님 배에 이렇게 기대서 찍는 컷을 찍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여행 가셔서 촬영했던 샘플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건 사실 그 두 분만 촬영하실 수 있는 뭔가 시그니처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좀 컷들을 많이 촬영하면 두 분의 키 차이라던가 뭔가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즈 연습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안내 드렸었던 부분들 체크하셔서 예쁜 결과물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를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 저희는 이런 커플인데 어떻게 촬영하면 더 좋을까요? 라는 팁 같은 거 저희 채널톡이나 DM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